Seriously, man. Is everything gonna be okay? You should call him. You should give him a call. It's not my fault, dude. I've been paying. 영화 빅쇼트의 일부입니다. 2008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보통 이 영화의 후기는 마이클 버리의 천재적인 투자 감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고 시간이 흘러도 앞선 장면만 떠오릅니다. What's up, man? Hello, I'm surveying mortgage owners who are over 90 days delinquent. I'm looking for a Harvey Humpsey. You want my landlord's dog? Your landlord filled out his mortgage application using his dog's name? I guess so. Wait, has that asshole not been paying his mortgage? Because I've been paying my rent. Well, yeah, he is over 90 days delinquent. Seriously, man. Am I gonna have to leave? 'Cause my kid just got set up in school, man. Seriously, man. Is everything gonna be okay? You should call him. You should give him a call. It's not my fault, dude. I've been paying. 세입자는 자신은 월세를 다 냈다고 왜 문제가 생길 거냐는 뉘앙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가요? 세입자는 잘못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왜 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공부, 상당히 생소할 겁니다. 또는 뭔가 꺼림칙하기도 하죠. 뭔가 속물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감정이 당연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열나게 공부를 했지만 돈에 대한 공부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저축을 잘하면 착한 어린이, 저축상을 받는 정도였으니까요. 또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속물이다, 발랑 까졌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돈 앞에서 솔직해집시다. 돈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20대든 60대든 돈은 삶에 큰 영향을 끼치죠. 한번 배워놓은 돈 공부는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헬스장, 온라인 클래스 등 자기 개발은 당연시 하는데 돈 공부라고 하면 왜 거부감이 드나요? 헬스장은 안 다녀도 삶에 문제가 없지만 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돼요. 돈이 근본으로 된 사회에서 돈 공부는 필수입니다. 지금 40대 50대라고 난 이미 늦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100세 시대잖아요. 야구는 9회까지 있습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게임은 이제 4회 초, 5회 초에 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5회 초인데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질 거라고 확신하나요? 8회의 기적이라는 말은 믿으면서 이제 겨우 4회, 5회에 접어들었는데 벌써부터 자포자기 하시게요? 20, 30대 우리 MZ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 2회는 몸풀었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돈 공부하면 됩니다. 둘째, 자신과 가족을 지킵니다. 앞에 빅쇼트 세입자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깡통주택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주택 가격보다 전세금이 많거나 주택 가격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가치가 전세금보다 작은 걸 말하죠. 즉, 착실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날리고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왜 나에게 이런 불운이? 그리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영화처럼 뒤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인간은 미래에 대해 낙관한다고 합니다. 훗날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중엔 어떻게든 되겠지. 잘 풀릴 거야. 그러나 지나친 낙관주의는 어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괜히 갭 투자자가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실패자들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과거 그 당시에 낙관했던 겁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잘 오르겠지. 지금처럼 트렌드가 유지되겠지. 지나친 낙관은 가족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 공부를 통해 자신만의 원칙과 통찰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돈은 필수입니다. 식, 주에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봤나요? 최저 생계비가 해결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요? 평소와 똑같이
영혼 없이 일어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근무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프레임되어 왔기에 정상적인 거라 받아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경제력이 받쳐준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일, 배우고 싶은 일, 도전하고 싶은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요. 즉, 주체적인 삶을 위해 일정 수준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돈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돈 공부에서 뭐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돈 공부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의 3년 뒤 미래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마지막 이유는 공감이 안 가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돈 공부하는 최종 목적이라 넣어봤어요. 영화 빅쇼트를 보고 와이프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남들은 그만큼 가난해지니 옳지 않아. 우리가 중도를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으로 돌아가는데 차라리 우리가 경제역자를 찾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어떨까? 대학생 때 미래에셋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영원으로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집안 환경은 아니었기에 유학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일찌감치 포기했던 거죠. 그러나 선배를 통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운이 좋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서 전 다짐했어요. 미래에셋 장학재단이 나에게 희망을 주었듯이 나도 가난하지만 꿈이 있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서포트해야겠다. 그렇게 절약하고 돈 공부해서 뭐 할래? 라고 말씀하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영화 빅쇼트 후반부 장면입니다. 세입자 가족은 20년은 좋게 돼 보이는 차 하나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 6살 천진난만한 아이의 웃음소리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부둥켜 서로를 위로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돈 공부합시다. 그리고 돈 공부의 시작, 절약합시다.